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강펀치, 날카로운 강펀치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험지죠. 수원의 5대 빵을 판세를 역전시켜보겠다, 판세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경기도의 정치 지도를 바꿔보겠다고 도전에 나선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화면 보시고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 병지역구 8달구 전체와 세류 1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원의 아들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니 수원 8달 그러면 옛날에 남경필 의원이 네. 오래 했던 지역구잖아요. 꽤 여러 번 했죠. 4선, 5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곳이 어떻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가 돼버렸어요? 그 사실은 남평우 의원 때부터 네. 그 남지사의 부친이신 네. 남평우 의원 때부터 2선, 또 남지사께서 남경필 지사께서 5선, 네. 거의 뭐 내리 7선, 네. 그 이전에도 뭐 많은 네.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탄핵 뭐 전후로 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지형이 변화가 됐고, 최근에는 그 재건축 등 해가지고 신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에 아주 그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수도권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야세가 강한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형으로 이제 점차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8달 지역은 보수의 어떤 자존심과 같은 그런 지역이고, 수원 시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좀 깃발을 꽂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역 얘기 좀 이따 좀 자세히 해보시고, 일단 제가 모시려고 이력을 쭉 봤더니 처음에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예산처, 재경부,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은 산자부, 잠깐 수출입은행장도 하시고, 이게 딱 그 국회의원에 도전할 만한 이력이 아니라, 제가 좀 기자 생활 경험으로는 이런 분들은 계속 무슨 기관장 달고 나가는 이력이거든요. 이런 이력들은 보통. 어떻게 근데 배지에 도전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편한 길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는 네.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권은 교체가 됐는데, 유권자의 그런 승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운영할 수 없게 네. 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 독주, 네. 모든 것이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고, 네. 정부가 불편해하고 어떤 특정 계층하고 대립되는 그런 입법을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안 했던 그런 법안을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막고 있는 이런 입법 독주, 독재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정부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막는 국회를 심판하는 게 먼저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수원병이냐라고 당연히 묻겠죠. 유권자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수원병이 험지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에게는 제가 태어났고 매산동에서 태어났고 또 초중고를 다 수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양심이 누구보다도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제가 정부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22년 6월부터 장관직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산업부 장관 두 번에 걸쳐서 1년 7개월 가량 장관직을 또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수원이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또 뒤처지게 된. 그렇죠. 원래 수원의 중심.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너무하지 않냐. 지난 8년간 이렇게 미뤄졌는데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좀 바꿔달라 이런 그 시민들의 부름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팔달 지역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으면 잘 아실 텐데 제가 수원은 잘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수원에 가보면은 그 제가 아는 게 맞다면 팔달에 그 수원 화성이 있는데 맞죠? 남문에 아주 네.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그게 성이 참 좋긴 좋은데 그 성 때문에 길도 이상하게 생기고 네. 그다음에 집은 집대로 못 짓고 건물도 건물대로 못 짓고 원래 구도심이라는 게 예.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다 바둑판이죠. 되고 이렇게 잘 정비가 되는데 구도심이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네. 수원은 거기 한 개 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원 행궁이라는 문화재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규제에 가로막혀서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가뜩이나 뭐 땅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도시 발전을 할 수 없는데 문화재 규제 또 경관 규제 뭐 이런 것 등에 그렇죠.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는 거죠. 그러게요. 뭐 예를 들자면 수원에 있는 한 동, 뭐 고등동, 화서일동, 또 매산동 이런 지역은 네. 일단 동 전체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체육 시설을 즐기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타 지역으로 이제 가야 네. 되는 그런 불편을 겪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원도심이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시설에서 이게 배제가 되는 거죠. 배정을 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부터. 네, 아파트 단지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 올해 업무하셨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사람 많은 곳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게 하나의 대안이 수원은 경기도청의 소재지 수부도시입니다. 네. 도청 자리가 있죠. 네. 도청을 이전을 했는데 네. 수원 광교로 이전을 해서 광교 지역은 뭐 어마어마하게 거긴 뭐 완전히 천지개벽했죠. 네, 새로운 도시로 신도시로 네.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민에 대한 예의로 치자면 구도청을 일로 새로운 지역으로 신도시로 이전해 가면 이전에 간 이 원 자리 그 자리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계획에 많은 공무원들이 빠지니까 그 빈자리를 경기도 산하의 27개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22년도에 이제 도청은 광교로 네. 이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되기도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전 지사께서 오셔서 아니 이 많은 기관을 왜 경기도 수원의 한 지역에 넣느냐.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야 된다. 그래서 고양, 일산, 뭐 양주, 여주 뭐 이런 데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보내기만 하고 여기는 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 그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돼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떠나신 거죠. 그래서 새 지사께서 오셔서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새 지사가 어떤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 안전진단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전진단 하는 데만 또 1, 2년이 소요된다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준비된 기간 그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난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10년 허송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밥 먹고 뭐 그러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렇겠죠. 또, 그렇게 대기하고 또 와서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그렇죠. 또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로 되니까 이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전체가 그 인근 지역이 이제 슬럼화가 되면서 지금은 중국
거로 쓰여 있는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아, 그런 지역이 가장 좋은 상권인 지역이 지금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게 이게 딱 그 수원성에다가 도청에다가 원래는 사실은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좀 어찌 보면 폐가처럼 방치된 도청. 수원 화성을 관광 오시는 분들이 남문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옛날에 그 남문 주변의 상권은 명동보다 값이 더 나간다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고 그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의 건너는 사람에 치여서 이렇게 밀려서 갈 정도의 그런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1층 자리에 다 임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런 상태구나. 근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 철도 지하화 공약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상황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그 철도 지하화는 이제 철도 지하를 하고 나면 네. 철도 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부 지역이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땅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의 이익으로 지하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필요하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도심, 네. 원도심 구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데이기 때문에 뭘 하려면 땅이 없어서 뭘 시설을 못 넣는다 하는데 대한민국 도시라고 하는 게 수원뿐만 아니라 천안, 대전, 대구, 부산까지 모든 도시의 중앙을 경부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 두 지역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 양쪽으로 동서로 소통을 하려면 지하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하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몇 개로 제한되고 고가도로로 몇 개로 제한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서 간에 원활한 단절이죠. 예, 단절이 이루어지는 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도심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균형적으로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구도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또는 또 상업 지역 또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도시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러면 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심철도 수원 구간을 좀 지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이거는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당의 정책 공약으로 이제 채택이 됐고 중앙당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이 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또 그렇죠. 전국적으로 좋은 거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좋죠. 이제 여당도 하겠다고 했고 야당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상부의 개발 이익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그래서 도시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새로운 땅을 얻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도심이 어떤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좀 소재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청 자리는 근데 어떻게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개별 국회의원이 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수원시하고 아무래도 소유권은 여전히 도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예를 들면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네. 대전에서 이제 홍성 지역으로 네. 옮겨갔죠. 경북도청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안동으로 갔죠. 네,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자리는 그 대전시, 대구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시화 그렇죠.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지역들은 이 지역에 국가 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원은 처음부터 다 지역의 기관을 유치한다. 그랬다가 다시 흐트러치는 다음에 지금까지도 각각 있는 수원시의 기관을 거기다 넣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를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그렇겠죠. 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땅을 제공하면 국가에 필요한 기관이 거기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경기 분관을 짓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국가가 그걸 짓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데 페이를 하겠죠. 그러한 노력과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할까 그게 참 궁금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지역의 개발 사업들을 지원해 줬던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산처의 일인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도 여기에 다양한 국가 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육아 공간 또는 네.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육아 종합센터나 네. 어린이 창의 이런 시설 공간 등을 배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지역에 뭐 필요하다면 아동 전문 병원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우선 컨벤션에 효과가 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네.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갈 수 있고 그런 의료와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지관들 또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지금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복합 시설로 지어서 네. 수영장이 포함된 그런 체육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도 살고 네. 원래 도청이 비면서 생겼던 이러한 그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아주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다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안 들이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내는 네. 그런 일이 되겠는데 그거 말고도 저 이번에 저 뵈려고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원래 수원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다면서요? 네, 이게 참 역설적으로도 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글로벌 그 반도체 1등 기업인 네.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부자여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 부자였습니다. 네. 수원의 재정 자립도는 항상 90% 이상을 전국에서 90% 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만 몇 군데 안 되죠. 네,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삼성전자가 공장을 새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인허가를 해주지를 않다 보니까 다른 인근 지역 화성이나 평택, 용인하고 용인, 지금은 이제 평택까지 네. 내려갑니다. 수원에서 평택 공장으로 출퇴근하시는 삼성전자 직원은 출퇴근 시간만 1시간 이상이 출근 시간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도 그렇게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야 될 또는 삼성전자가 공장이 하나가 증설이 되면 많은 협력업체들이 거기 입주하게 되고 그렇겠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근처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는 적게 되고 인구는 그 빈자리를 아파트로 채우니까 인구는 늘어가니까 써야 될 수요는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적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못 해주니까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 사실은 옆 동네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그러게요. 그 옆 동네인데 그 차이를 이건 약간 여담인데 삼성전자의 본인 집은 이제 수원과 용인 정말로 딱 붙어 있는데 이제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네. 수원 택시는 용인 안 가고 용인 네, 택시는 네. 수원 안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귀가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타도시로 갈 때는 할증을 준다든지 네. 요금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런 문제까지도 그냥 다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직선거리로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규제라는 게 이게 정말 규제를 위한 규제 아닌가 싶은 구석이 실제로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연 발생적인 비계획적인 도시 구조 네. 거기다가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 개발 제한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수원은 군 공항이 있습니다. 군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또 있구나.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구도심 지역은 이게 손을 댈래야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재에 대한 규제도 제가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문화재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개발 제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 보존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그 23년도에 제가 직접 발표한 규제 개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 문화재로부터 500m 구간을 200m까지 줄여서 201m까지는 개발 제한에서
그 그 기사 봤던 기억이 나요. 규제를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조례를 고쳐서 실제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사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수원에서 용인에서 화성으로 평택까지 이렇게 이른바 요즘에 반도체 벨트로 네네. 부르는데 지금 그 정작 그 산업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방 후보님이 계신 수원 8대는 원도심 지역인데 여기에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땅이 이제 제공할 네. 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철도 지하를 통해서 새로운 부지 한 약 9km 구간에 13만 평 정도의 새로운 땅이 이제 13만 평. 네. 근데 또 수원은 또 다행히 성균관대부터 네. 경희대 또 경기대, 아주대 등 아주 굉장히 많은 교육시설, 대학 교육시설이 있고 또 이런 반도체 벨트를 위해서는 반도체 벨트의 새로운 공장들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력의 공급 체계가 효과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 이런 생태계가 그렇죠. 잘 갖춰져야지만 이 반도체 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 업체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새로운 또 벤처 네. 육성한다든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대학 또는 이러한 대학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험 기업인들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딘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설계 인력 이런 것들 또는 고급 네. 인력들부터 아니면 기능 인력까지 다양한 인력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기능. 물론 공장은 이미 이제 예정된 네.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러한 그 반도체 메가시티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 컨벤션의 기능, 인력 양성의 기능, R&D의 기능,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이 지역에도 많이 만들 수 있다. 물론 공장이 설립되는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허브 기능을 통해서도 좋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수원의 원도심에도 판교를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밑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그 위에는 판교가 쭉 늘어서는 모양새다. 네, 저는 충분히 그 성균관대 인근서부터 성균관대 역부터 세류역 지나쳤까지 도심이 재가되면 성균관대 인근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세류역 전까지입니다만 수원역 세류역 구간에서도 또 많은 그러한 지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역 공약 이 정도 얘기하시고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정치 현안을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될 텐데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그 이종섭 네. 대사,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유권자를 찾아다닙니다. 뭐 아침 인사부터 네. 저녁에 퇴근 인사 그리고 또 저녁에 각 뭐 식당이나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도 다가가서 여러 가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게 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하냐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도 그런 의사를 이미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장 분위기에서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 이거를 구별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주 짧게 각각 하나씩만. 네, 그 저희 국민의힘의 유권자들의 바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 구조 바꿔달라. 입법 독주
정치 구조 바꿔달라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뭐 야당의 정통성을 지켜달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는 야당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정인의 를 보호하기 위한 탄핵 국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유권자들께서 그런 거에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유권자분들에게 보다 국회를 이런 방탄 국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특권 다 버리겠다. 국회 숫자도 줄이고 갖고 있는 우리 특권, 특히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탄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일단 국회를 들어가셔야 될 텐데, 자,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아주 짧고 그러하지만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수원 시민 여러분, 특히 또 팔달구와 세류 일동 주민 여러분, 수원은 지난 8년간 수원 전 지역구 5개 전 지역구를 야당인 민주당이 이제 석권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연속해서 석권을 했습니다만 지난 8년간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 만족하십니까? 8년간의 그런 성과 만족하십니까? 이젠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문규가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전문성, 많은 전문성 이것을 수원 발전에 온전히 활용해서 수원을 천지개벽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셔야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깡펀치.